안녕하세요. 새딸아빠 전소자입니다. 영상 시청하시면 좋아요 누르는 센스 잊지 마시고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손님들인데 이렇게 전화를 받다 보니까 뭐 두 가지 케이스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뭐 블로그에도 이런 얘기를 적었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좀 연결된 얘기인데, 부동산을 취득을 하시죠. 제주도 부동산이나 아니면 제주도 부동산 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취득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수요자로 내가 뭐 땅을 사서 주택을 짓겠다, 아니면 내가 땅을 사서 상가와 거주와 상가를 활용을 하고 싶겠다 하고 하겠다, 뭐 이런 이유가 있겠죠.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여러분들이 취득을 하실 때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냥 단순히 뭐 이래 사는 게 아니라.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부동산을 이렇게 사셨어요. 내가 상가로 활용을 하려고. 그런데 그쪽에 유동인구가 없어요. 아무리 물론 이제 내가 유명한 대한민국의 유명한 셰프, 아니면 유명한 그러니까 뭐 카페 인테리어, 정말 내가 인테리어 멋지게 해가지고 그렇게 카페를 하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땅을 돈을 좀 더 주고 유동량 많은 데 가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데, 그냥 제주도 해안도로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겠지. 아니죠. 왜냐 그러면 제주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행기나 배를 타고 오는 섬입니다. 섬이다 보니까 어디든 해안도로가 다 있어요. 그런데 해안도로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해안도로에 카페가 생기면 손님이 있겠지. 바다 전망이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카페들이 해안도로변에 많이 생겼죠. 뭐 상가주택이 됐든 상가가 됐든. 그런데 그런 상가들이 공실이 나거나 장사가 안 돼요. 왜? 사람들이 안 다니는 그런 상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다니면 또 뭐예요? 사람이 머무르는 상권이 아니라 흐르는 상권인데, 근데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해요. 내 목적에 맞게 부동산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차라리 뭐 제주도에 함덕해수욕장 뭐 이런 곳이 있다고 쳐요. 근데 함덕해수욕장에서 조금 벗어났어요. 벗어난 해안도로변에 있어요. 거기에 카페를 하면 여러분들 같으면 함덕해수욕장 안에 들어가서 함덕리에 있는 상권의 카페에 들어가지, 함덕해수욕장을 벗어나서 거기에 카페에 가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손님 입장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뭐 부동산 업에 종사를 하고 있어서 부동산 업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죠? 맞아요.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도 장사를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저도 장사를 했고, 장사를 뭐 한 2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사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 그러면, 장사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가 될 자리 안 될 자리가 있어요. 무작정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내가 카페를 해야지, 내가 뭐 여기 식당을 해야지, 바다가 있으니까. 그거는 육지에 있다가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바다를 보니까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워요. 뭐 어떻게 보면 뭐 다른 분들은 장사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 그러면 매물 의뢰를 접수를 받았어요. 접수를 받았는데 이제 그분의 전화번호가 이제 제인데 저장이 돼 있었어요. 한 뭐 문자를 주고받고 뭐 이런 내용도 있다 보니까 약 한 2, 3년 전에 소액 투자로 제주도 땅을 살 거를 이제 소개를 시켜 달라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제가 소개를 안 시켜줬어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잘 못 드리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소액 투자, 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한번 알아보시면
토액 투자, 그러니까 뭐 1억대로 막 굉장한 뭐 이게 뭐 배 차이가 난다거나 2억대 막 땅값이 확 오른다 그러면 사채 빚을 내서라도 내가 사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좋으면 쥐가 사지 뭐 하려고 소개시키느냐고. 근데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으면 저도 제가 사요. 제가 사지 뭐 하려고 소개시켜줘요. 그런데 제가 다 살 수는 없겠죠. 뭐 제가 뭐 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그분이 이제 뭐 사셨는가 봐요. 사셨는데 지금 한 2, 3년이 지났죠. 2, 3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저인데 매도 의뢰가 들어왔어요. 이런 거 보면 조금 의아한 게, 매물을 소개시켜 준 사람인데 팔아달라고 하면 될 건데 못 파니까 의뢰를 했겠죠. 왜? 살 때는 좋다 했으니까. 아니면 살 때는 좋다 하면서 비싸게 주고 샀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분이 지금 제가 그냥 이렇게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2억 5천 주고 샀어요. 그런데 2, 3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2억 5천에 팔까요? 아니죠. 내가 시세 차익을 보고 싶잖아요. 2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면 3억에 팔아달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그게 한 2억 2천에서 한 2억 5천 정도?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시세예요. 그런데 본인이 사신 거는 2억 5천이에요. 그런데 3억에 팔아달라 그래요. 제가 뭐 신도 아니고 제가 다 팔아줄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물건을 의뢰를 받으면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보고 이렇게 조금 비싸다, 조금 싸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얘기는 하는데 이제 그것도 매도인하고 이렇게 뭐 얘기는 해요. 지금 호가는 이 정도가 갑니다. 이 정도는 가지만 시세도 한 요 정도, 호가는 이 정도, 시세는 이 정도. 근데 거래가 될 만한 금액이라면 한 요 정도 선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 욕심에 내가 샀잖아요. 샀고 돈을 투자를 했잖아요. 돈을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렀으니까 내 기회비용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전도 본전이지만 내 기회비용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샀는 가격보다 싸게는 절대 못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계약이 될까요? 안 되죠. 그리고 그 매물을 좋다고 소개시켜 주신 분 또 못 파는 매물을 제가 어떻게 팔아요? 이것처럼 저랑 이제 뭐 미팅을 하셔서 이렇게 부동산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구독자분들이나 이렇게 저인데 제주도에 비행기 타고 오셔서 이제 저랑 만나서 뭐 이제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저도 이제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다 얘기를 해드려요. 뭐 제가 뭐 물론 뭐 그렇다고 저랑 계약을 다 하지는 않아요. 다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부러 시간 내서 저를 찾아주셨으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다 해드려요. 물론 약속을 잡고 오셔야겠죠. 무작정 와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제주도에 지금 현재 물론 이제 제가 모르는 매물들이 더 많겠죠. 더 많겠지만 지금 현재 제가 매물을 가진 것 중에서도 매물을 살 거는 별로 없어요. 투자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런데 나중에 물론 저는 일단은 물건을 소개를 시켜드리면 제가 팔아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뭐 1년 지난 뒤에 내가 이렇게 막 하고 싶다, 그건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그거는 이제 뭐 투기겠죠. 투기겠지만 저는 투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사셔서 내가 보유기간을 몇 년간 가지고 있었으면 기회비용을 생각해서 얼마에 팔고 싶겠죠. 그래서 저는 보수적으로 얘기해요. 보수적으로 얘기하고,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물론 매물 중에 여러분들이 보고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조금 비싼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뭐 실수요자분들이라면 저는 뭐 사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실수요자분들, 내가 거기가 마음에 들어서 그렇다면 사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 유튜브에 이렇게 댓글로나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뭐 자세한 공개된 내용에서 뭐 제가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직접 발품을 팔고 시간을 투자를 해야겠죠. 직접 비행기 타고 오셔야겠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뭐 온라인상에 댓글 알면 그게 무슨 정보예요. 남들 불특정 다수가 다 아는
그게 무슨 정보예요? 다 그냥 아는 사실이지.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는 그래요. 남들보다 더 빨리 좀 더 빠른 정보로 투자를 하는 거지. 남들이 불특정 다수가 다 아는 그거는 저는 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정보도 아니고 남들 다 아는 사실을 뭐 그게 정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저만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인데 이런 유튜브 영상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얘기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제주도 부동산을 뭐 실수요가 됐든 이 영상을 보신다 하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제주도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니까 보시는 거겠죠. 보시겠지만 비싸다, 싸다, 거품이다, 떨어진다, 오른다 아무도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알 수가 있겠죠.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제주도 부동산을 바라보시는 분들이라면 좀 더 객관적이고 여러분들이 조금은 여러 이런 시선을 보고 부동산을 취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주도 해안가다 그러면 무조건 좋다 이게 아니죠. 신축이다 무조건 좋다 이게 아니고요. 가격이 2억대 주택이다 그러면 무조건 좋다 아니죠. 주택이 5억이 넘어가도 좋은 게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그러니 요 영상은 어디까지나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부동산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취득을 하시면서 잘못 사시는 경우도 많고 본인 목적에 맞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저도 사람인지라 다른 사람인데 샀는 거를 뭐 굳이 제가 열심히 팔 필요는 없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부동산 업자면 돈 벌려고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 열심히 해요. 저는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꼭 중개를 못해도 저는 괜찮아요. 그래도 밥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그런 걱정은 여러분들이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안 해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어디까지나 좀 더 좋은 매물을 살려고 비행기를 타고 와서 내 노력과 시간과 자본을 투자를 했으면 좋은 결과를 있었으면 해서 이 영상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인데 도움이 조금은 되겠죠. 요런 내용은 조금 되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새딸아빠 전소장인데는 큰 힘이 됩니다. 비오는 오늘 배달 다니는 새딸아빠 전소장입니다. 감사합니다.